제가 중학생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살 때 사양과 가격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니? 그랬더니 이 학생 하는 말이 돈 많으면 사양, 돈 없으면 가격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집값은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요즘처럼 이렇게 가격이 내릴 때는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도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처럼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정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적정 가격을 정해 놓고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적정 가격 이하로 구입하면 좋겠죠. 여기서 적정 주택 가격을 정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정 주택 가격, 둘째는 주택 시장의 적정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은 투자 자산이면서 소비재인데요. 본인 수준에 맞게 적정 가격 이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보통은 본인의 순자산과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죠. 저는 예전에 은행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대출이 무서워서 피했었는데요. 이건 지나고 보니까 그냥 핑계였고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대출을 예적금 금리나 물가지수보다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득인 셈이니까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주택기금 등 저리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정 주택 가격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택 가격은 순자산 대비 2배 이내로 재무 불안이 없어야 합니다. 부채 비율 100% 이내로 관리하는 거죠. 현재 가구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경기 변동에 따라 가구소득은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순자산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출 이자는 가구소득의 20% 이내로 지출되게 해서 내 집 마련의 본질인 주거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가소비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적정 주택 가격 계산기인데요. 대출 이자가 가구 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 한도인 순자산의 2배에서 그만큼 빼주는 간단한 계산기입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 2억 원, 가구 소득 3천만 원, 대출 금리 4%일 때 적정 주택 가격은 3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각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시장의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시장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등 시장 상황, 거래 심리, 전세가율, 월세가율, 버블지수, 그리고 장기간 이런 가격 추세를 탑다운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부동산 거래에 불리하겠죠. 주택 종류는 다양하지만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래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적정 가격 지수 PIR이 평균 대비 낮은지 높은지 살펴봅니다. 평균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 심리가 어떤지 살펴봅니다. 거래 심리는 매매와 전세 거래량으로 나타나는데요. 매매와 전세 거래량의 비율을 과거 대비 비교해서 매매 거래 비율이 우세하면 시장 상황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평균보다 높으면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낮은지 높은지 살펴봅니다. 평균보다 낮으면 전세, 높으면 매매를 고려합니다.
해당 지역 월세가율과 기준금리를 비교해 봅니다. 투자 수익률 검토 차원의 비교인데요. 월세가율이 기준금리보다 낮으면 해당 지역의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월세지수와 전국 가구소득지수를 비교해 봅니다. 여기 표시된 가구소득지수는 전국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소득인데요. 월세지수가 낮으면 해당 지역의 경기는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지역 아파트 버블지수가 평균 대비 낮은지 높은지 비교해 봅니다. 버블지수가 0보다 크면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으면 고평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10년 이상 장기적인 가격 추세를 살펴봅니다. 장단기 이동평균 가격선의 교차점인 하락신호와 상승신호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법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찜해놓은 아파트 단지별, 면적 타입별 가격 추세와 적정 가격을 살펴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요. 거래량도 비교해 보고요. 전세가율, 그리고 여기 통계표 열기를 열면 적정 주택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거래가와 적정 주택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여기 PIR 가격은 가구 소득 곱하기 PIR 평균입니다. 신축 아파트처럼 거래 기간이 짧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오늘은 적정 주택 가격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 상황에 알맞은 적정주택 가격, 두 번째는 주택시장의 적정주택 가격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시장의 적정주택 가격 판단 지표들을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